새벽 4시 광주 양동시장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지연 밑반찬 간판 아래서는 이미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59세의 오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중이었습니다. 똑똑똑. 칼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3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지연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무 한 개를 써는데 정확히 2분이 걸렸어요. 큰 솥에서는 장조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간장과 설탕의 단짠한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연은 젓가락으로 고기를 하나 집어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도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딸 주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하시죠. 곧 변호사 되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 자녀 중에서도 유독 든든한 큰딸이었어요. 막내는 디자이너로, 둘째는 초등학교 교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희만큼은 특별했어요. 서울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인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5시가 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지연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응, 언니. 오늘 떡갈비 많이 만들어야 해서요. 지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 시간이 좋았어요. 분주하지만 평온한 아침이었죠.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는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6시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되었어요. 첫 손님은 단골 김 사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떡갈비 10개씩 사가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떡갈비요? 네, 지연 씨 떡갈비만큼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직원들이 다른 거 사오면 투정 부려요. 지연은 정성스럽게 떡갈비를 포장해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접은 포장지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런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30년 단골을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잠시 한가해진 틈에 지연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녹차 한 잔의 여유였습니다. 그때 주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서울 가요. 갑자기 웬 서울? 면접도 있고요. 그런데 엄마도 좀 꾸며드리고 싶어서요. 옷 사드릴게요.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시장 옷이 편해. 근데 뭐, 구경은 좋지. 엄마, 가끔은 예쁜 옷도 입으셔야죠. 제가 성공하면 엄마한테 좋은 것만 해드릴 거예요. 지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딸을 키운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성공이었습니다. 비록 시장에서 반찬을 팔지만 세 자녀 모두 반듯하게 키웠어요. 그것이 바로 오지연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생전 처음 KTX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옆자리에 앉은 주희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긴장하세요? 아니야. 그냥 신기하네.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조금 떨렸어요. 서울이라는 도시, 그것도 강남이라는 곳에 간다니. 평생 광주를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주희는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가는 곳이 좀 고급진 곳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위축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엄마는 누구보다 당당하신 분이거든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근데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가도? 엄마, 무슨 소리세요? 저 이런 엄마 두고 자랑스럽지, 부끄럽지 않아요. 주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지연은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사람들이 개미처럼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희가 엄마의 팔짱을 꼈어요. 엄마, 제가 안내할게요. 지하철 타야 해요. 지하철역에서 지연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어요. 주희가 교통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찍고 들어가시면 돼요. 고맙다. 우리 딸이 다 해주니까 편하네.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리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과 화려한 간판들이 눈을 어지럽혔어요. 와, 정말 크다. 광주랑은 완전히 다르네. 그죠? 저도 처음 와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주인은 능숙하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상가를 지나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백화점 입구에 서자 지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 그리고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고객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희도 당당하게 들어가요. 주희가 엄마의 팔을 잡고 앞서 걸었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따라갔어요. 오늘은 딸을 위한 하루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소중한 시간을 망칠 수는 없었어요. 백화점 10층 VIP 여성복 매장. 지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마네킹들이 입고 있는 옷들의 가격표를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엄마, 여기 앉아서 쉬세요. 제가 몇 벌 골라올게요. 주인은 엄마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가죽 소파에 앉자마자 직원이 다가와 차를 권했어요. 어떤 차 드시겠어요? 아, 그냥 물이면 돼요.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고객들은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어머, 너 혹시 오지연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돌리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유선아? 배유선. 맞아. 오지연. 정말 오랜만이네. 배유선.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이였어요. 유선은 당시 양장점집 딸로 인기가 많았고 지연을 늘 시장 냄새 난다며 은근히 무시했던 아이였거든요. 아직도 시장에서 반찬 팔아? 유선의 질문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작게 웃었어요. 30년째. 와, 대단하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긴 이런데 처음 와봤지. 유선이 VIP 라운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의 주인인 양거만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이야. 딸이 데려왔어. 딸, 아, 그래. 애들은 뭐해? 큰딸은 변호사 준비하고, 둘째는 교사, 막내는 디자이너야. 지연이 담담하게 답하자 유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대답이었거든요. 변호사, 와, 그래도 똑똑하게 키웠네. 나는 애들 교육시키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유선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은 엄마들도 좀 꾸며야지. 애들 체면도 있고 말이야. 특히 변호사 준비하는 딸이라면 더더욱. 지연은 그 말에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딸에게 누가 되는 걸까요? 초라한 모습으로 딸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유선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주희가 옷을 고르러 간 지 30분이 지났어요. 유선은 여전히 옆에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거 기억나? 다들 내 아빠 양장점에서. 유선의 말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에서 술렁임이 일어났거든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들어오고 있었고,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직원의 인사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선생님, 여기서 뵐 줄이야. 회장 부부와 함께 들어온 젊은 여성이 지연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아, 수진이. 수진이구나. 네, 선생님. 정말 반가워요. VIP 라운지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어요. 유선의 표정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회장의 부인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때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제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지연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회장 부인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선생님이 무료로 아이들 가르쳐 주시고, 책도 읽어 주시고, 그때 손편지까지 써주신 거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사실 지연은 10여 년 전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기와 기초 영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품앗이 봉사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중에 이 집 아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엄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래, 맞아. 그때 선생님이 수진이한테 용기를 많이 주셨지.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장학재단도 만들게 되었어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저 동네 아이들이 불쌍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기억해 주다니요. 유선은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장통 친구가 백화점 회장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접받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주희가 옷을 든 채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예쁜 옷 몇 벌 골라와즈. 무슨 일이세요? 아, 주희야. 이분들이 엄마 옛날에 알던 분들이야. 수진이 주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딸분이세요? 정말 예쁘시네요. 선생님을 많이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주희라고 해요. 로스쿨 졸업했다며 축하해. 우리 회사에 변호사 자리도 있는데 관심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회장의 제안에 주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어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장 아주머니인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회장 부인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선생님이 우리 수진이한테 해주신 말 덕분에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일들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니요. 30년간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살아온 삶이 갑자기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유서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쇼핑을 마친 후 지연은 주희와 함께 백화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산 옷들이 쇼핑백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옷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까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던 줄 몰랐어요. 주희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별일 아니었어. 그냥 동네 아이들이 불쌍해서 한 일인데. 별일 아니라뇨.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도 그런 엄마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지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유선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주희가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했지만 지연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유선이 어색하게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까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아. 괜찮아. 그냥 예전 얘기잖아. 지연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유선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미안했어. 내가 왜 그렇게 우쭐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아. 유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다 어렸잖아. 나도 많이 주눅 들어 있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온 걸 보니까 정말 부끄러워. 유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힘들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남편 사업도 어렵고. 지연은 유선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줘서. 유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허영과 가식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주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러세요. 누구에게든 따뜻하게 대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도 엄마를 좋아하시고요. 지연은 딸의 말에 부끄러워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고마워. 그런 유선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하루가 그것을 확실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려는 순간 수진이 뛰어와서 지연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니? 저희 회사에서 직원 식당 간식 공급업체를 찾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 반찬 가게에서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아이고, 고마운데 우리 가게는 작아서. 그리고 광주에 있어서 서울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레시피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다른 업체한테 전달해서라도 선생님 맛을 내고 싶어요. 주희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레시피는 30년간 쌓아온 자신만의 노하우였어요. 하지만 수진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몇 가지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맛은 손맛이라서요.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때 회장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장학재단 운영하면서 선생님 같은 분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뭘 그리. 선생님께서 하신 일들이 정말 값진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회장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이렇게 인정받다니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재단에서 아이들한테 특강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큰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특강을요? 주희가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해보세요. 엄마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도 없잖아요. 지연은 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자세한 얘기 나중에 드릴게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지연은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평생 명함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백화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주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엄마가 그렇게 멋진 분인 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늘 너 덕분에 좋은 하루 보냈어. 그런데 엄마, 진짜로 특강 하실 거예요. 글쎄, 좀 떨리긴 하지만 해볼까? 우리 주희가 응원해주면 용기가 날 것 같은데. 주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새로 산 옷들을 들고 택시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KTX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서울로 올라올 때에 떨리는 마음과는 사뭇 다른 기분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좀 주무세요. 주희가 엄마의 어깨에 목도리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기분이 이상해서. 어떡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오기 전까지는 좀 주눅 들어 있었어. 너 같은 똑똑한 딸을 둔 엄마치고는 너무 초라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 엄마.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게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어. 주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옳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가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지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오늘 너 덕분에 좋은 걸 많이 깨달았어. 그런데 엄마 정말로 특강하실 거예요. 지연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웃었습니다. 해볼까? 무서우긴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잖아.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발표 자료 만드는 거나 그런 건 제가 잘해요. 그래, 그럼 든든하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창밖 풍경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어요. 지연은 오늘 산 옷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쁜 재킷과 블라우스, 그리고 주희가 골라준 스카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엄마, 이 옷들 입고 시장 가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게. 단골들이 뭐라고 할까? 분명 엄마가 더 예뻐졌다고 할 거예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것은 자신이 입은 옷이 아니라 살아온 삶이 자신을 빛나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희야, 엄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사람은 뭘 입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오늘 그걸 확실히 알았어. 맞아요. 엄마는 뭘 입어도 예쁘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예쁘거든요. 지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딸을 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충분히 성공이었어요. 광주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산들과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당당하게, 더욱 자신 있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4시. 지연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어제 산 새 재킷을 입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 몇몇 상인들이 지연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지연이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딸이 서울에서 사다 준 옷이야. 와, 정말 다르네요. 완전 도시 사람 같아요. 지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떡갈비를 빚고 장조림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6시 첫 손님인 김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어제 딸이랑 서울 다녀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환해 보이시는구나. 떡갈비 10개 주세요. 지연은 정성스럽게 떡갈비를 포장해 드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이지만 마음이 다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오전 10시쯤 주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때요? 새 옷 입고 장사하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좋아. 사람들이 다 예뻐졌다고 하네. 그럼 다행이에요. 아, 그리고 엄마. 어제 그 회장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진짜 뭐라고 하시던. 다음 주에 장학재단에서 간단한 모임이 있대요. 엄마도 오시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은 잠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가보자. 무서워도 해볼 만한 일 같아. 정말요? 와, 엄마, 대단해요. 오후에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지연아, 오늘 얼굴이 환하네. 좋은 일 있었나? 네, 할머니. 어제 딸이랑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래, 자식 잘 키운 게 제일 큰 복이지. 너 같은 엄마, 둔 딸이 부러워. 지연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어요. 하지만 어제까지의 하루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새 옷을 정리하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옷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빛나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기대되네요. 거울 앞에 선 지연의 모습은 어제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몸이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30년간 시장에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며 세 자녀를 키워낸 오지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